그 시절의 풍경, 정치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니스커트 단속하면 전 맨날 걸리겠네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어릴 적에 같이 뛰어놀던 그 우리 매포초등학교, 또 신동초등학교 친구들 생각이 나는데, 아유, 보고 싶다, 친구들아. 우리가 벌써 불호길 넘었네. 보고 싶어. 연락 좀 줘. 네, 장웅 아나운서였습니다. 옛 생각 정말 나는데요. 6시 43분째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간기획입니다. 자살 예방 프로젝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자살의 그 위기를 희망으로 넘어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주영 씨. 네,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때 자살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삶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고자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려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저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일상이었죠.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 절망의 순간 자살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대구인데요. 무슨 일인지 건물 밖까지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이분 앞에서는 누구든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게 된답니다. 의식을 해서 이 꼬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 꼬리를 올리세요. 웃음 치료가. 희망을 전하는 웃음치료사 진진현 씨를 소개합니다.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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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네. 하지만 이 웃음을 찾기까지 사연도 많았는데요. 꽤 오랜 시간 우울증을 걸렸어요. 우울증 걸리면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행동하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자살도 5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중학교 시절 연극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된 친구들의 괴롭힘. 여린 소녀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랑 내가 살아가는 하루랑은 이게 무게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인데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라는 생각 많이 했죠. 자살 시도 이후에도 늘 외롭고 괴로웠다는 진현 씨. 성인이 되고 나서도 몇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너무 막막하고 너무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평범하게 살고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녀의 우울증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죽음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그때 우연히 듣게 된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데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제 자신한테 미안하니까 살아야 되겠는데 삶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웃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야 되겠다.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치료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거죠. 네. 웃음을 되찾으면서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예찬은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진현 씨가 직접 정했다는 가운인데요. 웃으며 사는 일, 단순하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웃으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냥 그러면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가운만큼이나 그녀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꺼내본다는 이것은 바로 감사일기. 8년도 11월에 썼는 일기장, 일기 감사일기.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 기록해놓은 건데요. 내 손으로 이렇게 밥 떠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김치도 저기 멀리서도 내가 이렇게 딱 잡아 당겨서 먹을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도 일상에 지칠 때면 감사일기를 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나한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 속에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미소 지어주는 거죠. 자,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제 딸이 난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해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제 딸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게 참 잘했구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주시의 모악산. 깊어가는 가을에 정취를 즐기며 산행을 즐기는 두 사람. 그런데 뒤에 분은 힘이 드는지 앞사람 배낭을 꽉 쥐고 따라갑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안내받고 가는 거야. 배낭을 잡고. 그래야 산행을 할 수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전혀 안 보이지. 송경태 씨는 고비 사막과 사하라 사막은 물론 남극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시각 장애인이기도 한데요. 그의 도전 앞에서 시각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 힘든 갈증,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승점에 가면 드디어 자신감, 희열감, 성취감이 거기에 싹 트는 거죠. 그래서 포기냐 강행이냐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넘어 등산과 마라톤 등 만능 스포츠맨이 된 송경태 씨.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군입대 후 훈련을 받던 중 일어난 수류탄 폭발 사고. 사고 당시의 섬광이 그에겐 마지막 빛이었는데요. 그의 나이 겨우 21살 때였습니다. 평생 해주는 밥이나 먹고 집에서 살아야 할 방구석에서 같이 살아야 할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 스스로 제가 봐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깊은 자괴감에 빠져 저수지에 몸을 던진 것도 여러 번. 하지만 그때마다 살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다는데요. 얼마 전 박사학위까지 받은 송경태 씨. 시각장애인의 대학 입학 소식을 듣고 새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교실에 칠판에 글씨를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등하기로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꿈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송경태 씨의 일터이자 열정이 담긴 이곳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책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송경태 씨. 지난 2000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 직접 점자책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할 만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삶. 그 말이 저한테는 제일로 와닿고 감명적이고.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한 송경태 씨. 오전에 다녀온 모악산의 풍경을 아내에게 선보이는데요. 이거 저수지. 송경태 씨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실력도 대단하시죠? 잘 찍었어? 멋있게 다 찍고 마을이 다 나오고 마을이 있는데 저수지까지. 여보 더 행복하게 잘 살자. 화이팅!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랴. 아이고 고마워. 행복하게 살게. 오케이. 시련의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송경태 씨는 말합니다. 살아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죽음의 문턱에서 웃음을 되찾은 진현 씨도 이야기합니다. 버티고 이겨내길 참 잘했다고 말입니다. 삶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고요.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 이건 진짜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가. 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요. 자, 2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